진짜요? 금방 많이 끝나요. 남았어. 진짜. 25분이란 건 아주 많은 시간이야. 이거는 고체, 액체, 기체의 특징. 아까 쌤이 말로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고체도 에너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운동한다, 안 한다? 한다. 어떤 운동한다? 진도 운동. 진동 운동한다. 체크. 진운동. 진동함. 걸어? 31쪽입니다. 31쪽에 고체는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운동을 하고요. 액체는 어떤 운동하냐? 좀 활발하게 운동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기체는 매우 활발하게 운동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매우라는 말이 들어있죠. 입자의 배열은 어떠하니? 고체는 매우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얘는 불규칙적입니다. 얘는 매우 불규칙적입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미지적으로만 더 멀리 떨어져서 더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상상해 주면 됩니다. 입자 사이의 거리 매우 가까운 편이고요. 얘는 조금 비교적 가깝고요. 얘는 매우 먼 편입니다. 참고로 액체를 기체로 만들 때 일반적으로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얼마만큼 멀어지냐면 1800배 정도 멀어져요. 네? 1800배. 액체가 입자 사이의 거리가 이렇게 움직인다면은 기체는 하게 움직이 1800배만큼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는 게 기체의 특징이다 라는 겁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우 멀리 멀어진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인다라는 말을 상상하기 위해서 써주는 말이에요. 자, 이제 배열의 변화를 실제로 볼 텐데 상태 변할 때 이게 왔다 갔다 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왔다 갔다 변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융해, 액체가 고체로 바뀌는 음고, 기화, 액화, 승화 다 보고 있는 중인데, 자, 이제 가열하는 경우는 빨간색이죠. 이거가 가열하는 경우죠. 융해, 기화, 승화, 고기 승화가 가열하는 경우고요. 가열을 하면 당연히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 거니까 배열이 불규칙해지고 활발하게 변하고, 그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점점 불규칙적으로 배열되어 뭐하면? 가열하면. 점점 활발해져요. 뭐하면? 가열하면. 점점 멀어져요. 입자 사이 거리가 뭐하면? 가열하면. 그죠?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부피. 입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니까 당연히 그 물질이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 즉 부피가 당연히 증가해요 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냉각하는 경우는 이 경우죠. 음고, 액화, 기고승화가 냉각하는 경우죠. 반대겠죠. 냉각하면은 당연히 입자의 배열은 규칙적으로 변해갈 겁니다. 냉각하면 당연히 입자의 운동은 점점 둔해질 거예요. 그죠? 냉각하면 입자 사이의 거리는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그죠? 냉각하면 당연히 부피도 감소하게 될 거예요. 왜? 입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들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래야만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데 아주 이상한 녀석이 한 놈 있어요. 이상한 녀석. 안녕. 예. 소주병 아니고요. 물입니다. 물. 왜 물이에요? 이 안에 물이 들어있는 거야. 생각해봐. 자, 상상해봐. 페트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 냉동실에 집어넣어. 어떻게 돼요? 그 페트병이 빵빵해집니다. 버지지 않나? 빵빵해지다가 또 못 버티면 깨지기도 하겠죠. 두 번째, 더 위험한 실험. 유리병에다가 물을 가득 담아요. 냉동실에 얼려 어떻게 돼요? 깨집니다. 그 무슨 말이지? 액체가 고체로 얼면서 부피가 오히려 커진다는 얘기예요. 봐봐, 방금 배운 건 뭐야? 고체가 액체가 될 때 부피가 증가하잖아. 액체를 고체로 만들면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물은 예외적으로 오히려 액체를 고체로 만들면, 액체가 있어요. 액체를 고체로 만들면 부피가 오히려 커져요. 왜냐하면 이게 액체 분자야. 몇 개 그렸어? 액체 분자 몇 개? 6개를 그렸죠. 이만큼의 부피를 차지하고 있는 액체 상태의 물입니다. 얘를 얼릴 거야. 잘 봐. 고체 상태로 얼릴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면, 고체 상태로 얼려서 얼음으로 만들면 6개의 분자가, 잘 들어. 하나, 이제 얼 것 같아. 탱.
이렇게 와요. 육각형 구조를 만들면서 얼어갑니다. 그래서 가운데 빈 공간이 만들어지면서 부피를 차지하기 때문에 부피가 이만해져요. 오히려 부피가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얼음이 이런 육각구조, 얼음이 이런 육각형에 얼음이 육각구조를 갖고 있다는 증거가 있나요? 있어요. 눈 결정체가 육각형 구조가 기본 구조예요. 그래서 엄청 아름답잖아. 그 이유가 이게 기본 골격 구조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미지화 시켜야 돼. 얼음으로 바뀔 때 육각형으로 만들어지면서 부피가 증가해. 라는 걸 기억을 좀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쌤이 유튜브에서 결정을 좀 볼게요. 얼음 결정. 선생님이 찍었어요? 내가 못 찍었지. 얼음 결정을 좀 보여줄게요. 서티프로서 막 올리기부 터집니다. 결정? 그거 그냥 그림 아이가. 실존하는 거 맞음? 네, 실제로 있는 거 맞고요. 폰카로 찍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투리 쓰면서 강도는 아니지만 강도같이 눈 결정 찍는 글자입니다. 오늘은 긴 말 말고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전면 카메라 동영상 모드로 가서 녹화를 눌러놓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젓가락과 숟가락이 필요한데 집에 없는 분들 잘 없겠죠? 그리고 약간의 물과 그 물을 담을 수 있는 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게 랜턴이 필요합니다. 밝으면 밝을수록 좋습니다. 딱 눈뽕! 저는 집에 있는 랜턴 2개를 전부 챙겨왔습니다. 랜턴들을 전면 카메라 옆으로 대충 놔주면 됩니다. 신경 써서 놓을 필요 없어요. 그냥 밝기만 조금 더 해주는 정도거든요. 그리고 아까 챙겨온 물을 젓가락으로 아주 소량만 찍어서 전면 카메라 위에 정확하게 놓아줍니다. 요거는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전면 카메라 위로 물방울이 정확하게 묻도록 이렇게 딱 정밀하게 콕 찍어주세요. 전화대로 다시 정밀하게 콕 못 찍네. 콕 대로 이제 올라갔죠. 물방울이 이렇게 물방울이 올라가면 아주 가까운 지점에 초점이 맞게 됩니다. 자, 이제 모든 세팅은 끝났고요. 아까 준비한 숟가락으로 눈을 퍼가지고 렌즈 앞에 초점이 맞는 부분까지 정확하게 거리를 맞춰서 조심스럽게 눈을 갖다 대면 됩니다. 우와, 뭔가 눈 결정이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좀 다 부서진 것 같고 아쉽죠? 여기에서 약간의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일단 눈 결정은 내리자마자 아주 추운 상태에서는 모양이 이쁘게 잘 보존되어 있지만 내린 지 오래되었고 살짝이라도 온도가 높으면 모양을 유지하지 못하고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모양이 완전히 보존된 결정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에 한파로 진짜 추웠는데 오늘 하필 날씨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촬영하면서도 눈이 실시간으로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최대한 덜 녹고 이쁜 결정을 촬영하기 위해서 일단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온도를 최대한 낮은 채로 유지하고 내린 지 얼마 된 눈을 찍었더니 와, 이번에는 그래도 일부분이긴 하지만 결정 모양이 좀 살아있죠. 하지만 만족할 수 없지. 다시 이게 날씨가 많이 풀리고 약간 조명의 영향도 있다 보니까 촬영하면서도 실시간으로 녹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도 제대로 찍을 때까지 다시 도전. 이번에도 끄트머리만 나오네. 하다가 눈을 엎었는데 물방울 렌즈가 사라져서 놀래라. 그래도 희망이 좀 보입니다. 이를 숟가락 20분 동안 눈 찍었는데 완전체 결정은 자, 이 정도. 이게 눈 결정인데 가운데 육각형 모양이 기본 구조고요. 거기에 수증기가 쫙 달라붙으면서 고체 상태로 쭉 달라붙은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렇게 더 커다란 결정체도 만들어지는 게, 근데 다 기본 결정 구조가 육각형 구조가 기본 결정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눈뽕주의. 자,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액체 상태의 물을 얼리면 오히려 고체가 되면서 부피가 증가하는 이유가 육각 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을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었고요. 자, 상태가 변할 때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걸 좀 정리해 볼 건데요. 마지막 내용이야. 자, 간단한데
이 먼저 상태 변화를 할 때 3번 끝났고요. 4번이야. 변하는 것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상태가 변한다는 건 봐봐 여기 봐봐. 상태가 변한다는 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바뀌는 거죠. 중요한 건 입자 사이의 거리가 바뀌면 부피가 바뀌죠.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그럴 거 아니야. 변하는 건 그래서 부피 같은 게 변하는 거야. 하지만 안 바뀌는 건 뭐냐면 입자의 개수가 바뀌어요. 입자의 개수가 바뀔 필요는 없죠. 고체한테 열을 가해서 액체로 만드는 거지 입자를 추가해서 액체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고체를 액체로 만들 때 이제 열을 가하는 거니까 입자의 개수는 변함이 없어. 입자의 종류도 변함이 없겠죠. 다만 입자 사이의 거리만 변화가 되는 거야. 입자의 개수가 변함이 없다는 건 또 다른 말로 질량을 쟀을 때 이 물의 질량을 재든 이 얼음의 질량을 재든 질량은 어떨까? 똑같아요. 왜? 입자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물의 질량이 1g이었어. 이거 얼음으로 만들었네. 얼음의 질량은 얼마니? 똑같이 1g입니다. 입자의 개수가 변함이 없을 테니까. 자, 이런 것들 총 정리하는 거야. 자, 변하는 거. 입자의 운동 상태 변해요. 그죠? 에너지가 많아지면 활발하게 움직이니까. 입자의 배열 상태 변해요. 멀어지거나 가까워지거나. 입자 사이 거리 변해요. 맞죠? 변하잖아요.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도 변해요. 가까우면 좀 세게 잡아당기는데 멀어지면 서로 잡아당기기가 어렵죠. 입자 사이에 잡아당기는 인력도 변합니다. 부피도 변해요. 그쵸? 당연히 부피도 변합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거. 입자의 종류 안 변하죠. 얘도 물분자고 얘도 물분자입니다. 물분자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는 거고 물분자가 이렇게 배열된 것뿐이야. 입자의 종류 안 바뀌어요. 입자의 개수가 안 바뀌니까 질량도 안 바뀝니다. 크기도 당연히 바뀌지 않겠죠. 입자의 종류가 안 바뀐다는 말이 곧 입자, 물질의 성질이 안 바뀐다는 말과 같아요. 얘도 물이고 얘도 물이잖아. 성질이 안 바뀐다는 거 우리 배웠죠? 성질이 안 바뀐다는 것은 맛이나 이런 것들이 안 바뀌면 성질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액체 상태, 물의 맛이나 얼음의 맛이나 온도만 차이 날 뿐 맛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성질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개념학인 퀴즈 여러분 풀 동안 쌤이 영상을 준비해 줄게요. 눈이 침침하고 흐릿한 증상으로 고민인 55세 이상인 분들은 신청 가능합니다. 눈이 침침하고 광고는 어떻게 해요? 이제 막 발견했어. 됐어. 샤를의 없지? 오줌 싸게 있죠? 오줌 싸게 있는 게 샤를 법칙이에요. 으씨. 나부터 맞춰볼게요. 아시죠? 1번. 액체는 물질을 땡땡할 때 일어나는 액화변. 액화는 물질을 냉각할 때 일어나는 상태 변화죠. 기체가 액체로 바뀌는 거니까. 융해는 물질을 가열할 때 나타나는 상태 변화입니다. 2번. 물질의 상태 중에서 입자별이 가장 불규칙한 건 기체다. 맞죠? 가장 불규칙하죠. 맞는 말이고요. 융의 기화, 고기 승화가 일어날 때는 입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멀어집니다. 자, 물질의 상태가 변하면 물질의 성질, 질량 변합니까? 안 변하죠. 성질, 질량은 안 변하는 겁니다. X가 답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숙제 말하지 않아도 이제 잘 해올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개념 한 걸음 더에 해당하는 41쪽까지 문제를 풀어오는 거고요. 영상 보는 동안에 쌤이 다니면서 사인 좀 해줄게요. 숙제해온 것들을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사라고 보이나요? 원리를 잠깐 설명하면 눈뽕주의. 자, 여기 속이 비어있는 창구 앞에 이게 오줌을 쌀 수 있는 구멍이 하나 뚫려 있습니다. 일단 얘를 처음에 어디다 집어넣어요? 뜨거운 물에 넣죠? 이 안에 공기가 들어있는 구멍이 있는데, 공기가 엄청 뜨거워지니까 공기가 이렇게 팽창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면 공기 팽창하잖아. 부피 증가하지. 그래서 이러다 빠져나와. 공기가 많이 빠져나오니까 이 안에가 공기가 부족해지는 거야.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 찬물에 훅 집어넣으면 그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찬물이 막 들어갑니다. 찬물이 그래서 여기를 가득 채우는 거지. 찬물이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가득 채워요. 찬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찬물이 가득 찬 상태에서 위에서 뜨거운 물을 또 뜸물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 있는 공기가 또 팽창될 거 아니야? 여기 위에 안에 들어있는 살짝 남은 공기가 팽창되면서 얘를 밀면서 이 구멍을 통해서 물이 쫙 빠져나오는 거야. 빠져나오는 거야. 이걸 오줌 싸기 인형의 원리야. 그러니까 차가우면 공기가 수축하고 뜨거우면 공기가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샤를의 법칙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죠? 풀 때 그걸 참고하면서 풀면 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고요. 다음 주 한 주는 잠깐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합시다.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습니다. 네.